러시아 여군들이 한국에 와서 보인 반응이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처음엔 한국을 완전히 무시했던 이들이 나중엔 아예 러시아로 돌아가기 싫다고 했거든요. 도대체 한국에서 무슨 일을 겪었길래 이렇게 마음이 바뀐 걸까요? 시베리아 출신 여군 장교의 이야기, 무슨 사연일까요? 영상을 보기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 데 있어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러시아 공수부대 여성 장교 나타샤 마르코프입니다. 29살이고 시베리아에서 자랐어요. 군인 가문에서 태어나 어릴 때부터 강하게 자랐죠. 러시아 여자들은 원래 독하거든요. 특히 저 같은 시베리아 출신은 더욱 그래요. 아버지도 군인이었고 할아버지도 군인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약하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말을 들으며 자랐어요. 2023년 가을, 상부에서 갑자기 한국 파견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한러 군사교류 프로그램이라면서 6개월간 한국에서 훈련받고 오라는 거였어요. 솔직히 말하면 처음엔 완전히 기분이 나빴습니다. 한국이요? 그 작은 나라에서 뭘 배우라는 겁니까? 상관한테 직접 물어봤지만 명령이니까 가라는 대답뿐이었어요. 동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함께 가게 된 5명 모두 불만투성이었죠. 옥사나는 아예 대놓고 말했습니다. 우리보다 작은 나라 가서 시간 낭비하기 싫어. 나탈리아도 비슷했고요. 모두들 한국을 우습게 봤어요. 특히 옥사나는 성격이 정말 독했거든요. 한국군이 우리보다 강하다고. 말도 안 돼. 러시아에서는 한국에 대해 별로 좋게 말하지 않거든요. 미국 앞잡이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도 그랬고요. 게다가 땅덩어리도 우리보다 훨씬 작잖아요. 인구도 우리 절반 수준이고 말이에요. 텔레비전에서 보는 한국은 그냥 케이팝이나 드라마 정도였거든요. 군사적으로는 별거 아닐 거야라는 생각이 강했어요. 출발 전날 밤, 동료들과 술을 마시면서 이런 대화를 나눴습니다. 6개월만 참자. 어차피 놀러 가는 거 아니야? 한국 음식이나 실컷 먹고 오자. 정말 그런 마음이었어요. 진지하게 뭔가 배우려는 생각은 전혀 없었죠. 보드카를 마시면서 한국 소주도 한번 마셔보자고 농담했던 기억이 나네요. 모스크바 공항에서 한국행 비행기를 탈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기내에서 한국 승무원들을 보면서도 저렇게 작고 연약해 보이는데 우리한테 뭘 가르치겠어 하는 생각뿐이었어요. 정말 무례했죠. 비행기 안에서 한국에 대한 자료를 좀 읽어봤는데 별로 인상적이지 않았습니다. 경제 규모가 꽤 크다고는 하지만 러시아만 하겠어요. 군사력도 우리보다 약하다고 생각했고요. 그냥 미국 덕분에 발전한 나라 정도로만 여겼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하기 직전까지도 저의 생각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확고해졌죠. 빨리 6개월 채우고 러시아로 돌아가자. 집이 최고야. 이런 마음으로 한국 땅을 밟았어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뀔 거라는 걸 말이에요. 인천공항에 내리자마자 첫 번째 충격이 왔어요. 공항 자체가 너무 크고 깨끗한 거예요. 모스크바 공항보다 훨씬 현대적이었습니다. 생각보다 괜찮네. 라는 생각이 속으로 들었지만 겉으로는 내색하지 않았어요. 동료들 앞에서 약해 보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공항에서 우리를 마중 나온 한국 장교를 봤을 때 또 한 번 당황했습니다. 이진수 중령이라고 자기소개를 하더군요. 키가 꽤 크고 자세가 반듯했어요. 러시아어로 인사를 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한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발음이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정말 놀랐어요. 옥사나가 저한테 속삭였습니다. 러시아어 할 줄 아네. 나탈리아도 의외라는 표정이었어요. 솔직히 한국 사람이 러시아어를 할 거라고는 전혀 예상 못했거든요. 이진수 중령은 미소를 지으면서 말했어요. 여러분을 위해 6개월 동안 공부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기지로 이동하는 동안 창밖을 보니 또 놀랐어요. 도로가 정말 깨끗하고 질서정연했습니다. 신호등도 잘 지키고
차들도 깔끔하더군요. 러시아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여기가 정말 우리보다 작은 나라 맞나?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기지에 도착했을 때는 정말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시설이 어마어마하게 좋은 거예요. 우리 러시아 기지와는 비교가 안 되더군요. 깨끗하고 체계적이고 모든 게 최신 시설이었어요. 특히 여군 전용 시설이 따로 있다는 게 가장 놀라웠습니다. 안내를 받으며 숙소로 가는데 이진수 중령이 말했어요. 여군분들 편의를 위해 별도로 준비했습니다. 불편한 점 있으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러시아에서는 여군이라고 특별 대우 받은 적이 없거든요. 남자들과 똑같이 취급받는 게 당연했는데 말이에요. 숙소에 들어가니 더 깜짝 놀랐어요. 개인 침실에 개인 화장실까지 있는 거예요. 에어컨도 있고 와이파이도 빵빵하게 터지더군요. 옥사나가 침대에 벌러덩 누우면서 말했습니다. 야, 이거 호텔 아니야? 저녁 식사 때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어요. 식당이 정말 깨끗하고 음식 종류도 엄청 많았습니다. 한국 음식뿐만 아니라 러시아 음식도 준비되어 있더군요. 이진수 중령이 설명해 줬어요. 여러분이 적응할 수 있도록 고향 음식도 준비했습니다. 첫날 밤 침대에 누워서 생각해 봤어요. 뭔가 예상과 다른데 한국을 완전히 우습게 봤는데 시설도 좋고 사람들도 친절하고 하지만 아직은 경계심이 더 컸어요. 겉모습만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더 컸죠. 첫 주가 지나고 주말이 되니까 이진수 중령이 갑자기 제안을 했어요. 시간 되시면 저희 집에 한번 놀러 오세요. 부모님도 러시아 분들 뵙고 싶어 하세요. 솔직히 처음엔 거절하고 싶었어요. 왜 굳이 개인 집까지 가야 하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다른 동료들이 가자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따라갔습니다. 이진수 중령 집에 도착했을 때 첫 인상은 아담하네였어요. 러시아 집들보다 훨씬 작았거든요. 하지만 정말 깔끔하고 따뜻한 느낌이었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라고 하더군요. 러시아에서도 그렇게 하긴 하지만 뭔가 분위기가 달랐어요. 더 정중하고 예의 바른 느낌이었죠. 어머니가 나오셨는데 정말 놀랐어요. 60대 정도 되어 보이는데 엄청 밝고 활기차셨거든요. 러시아어는 못하시지만 몸짓으로 환영한다는 표현을 계속 하시더군요. 어서 와요. 어서 와요 하면서 손을 잡으시는 거예요. 러시아 어머니들은 좀 차갑고 무뚝뚝한 편인데 완전히 달랐어요. 아버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퇴직한 군인이라고 하시더군요. 옥사나가 러시아 군복 사진을 보여드리니까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면서 굿, 굿 하시는 거예요. 언어는 안 통해도 마음은 통하는 것 같았어요. 뭔가 따뜻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식사 준비를 하시는 어머니를 보는데 정말 충격이었어요. 음식을 그렇게 정성스럽게 만드시는 거예요. 김치찌개, 불고기, 잡채까지 엄청 많이 준비하셨더군요. 게다가 우리가 러시아에서 왔다고 보드카까지 준비해 두셨어요. 어머, 이걸 어떻게 구하셨어요? 물어보니까 며칠 전부터 이태원까지 가서 사오셨다는 거예요. 식사 시간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어머니가 계속 음식을 더 먹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많이 드세요 하면서 반찬을 자꾸 올려주시더군요. 특히 어머니가 저한테 하신 말이 잊혀지지 않아요. 우리 딸 같아서 그래요. 많이 드세요. 이진수 중령이 통역해 주셨는데 그 순간 정말 눈물이 날 뻔했어요. 식사 후에 가족 사진을 보여주시더군요. 이진수 중령 어릴 때 사진부터 군대 들어간 사진까지 정말 자랑스러워 하시는 게 느껴졌어요. 그런데 저희 사진도 찍자고 하시는 거예요. 기념으로 찍어요 하면서. 옥사나도 나탈리아도 어색해했지만 결국 다 같이 찍었어요. 집에 돌아오는 길에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옥사나가 먼저 말했습니다. 뭔가 이상해. 너무 친절한 거 아니야? 나탈리아도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저렇게 안 하는데.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그날 밤 잠들기 전에 생각해봤어요.
한국 사람들이 정말 이렇게 사는 건가? 겉으로는 여전히 경계심을 늦추지 않으려 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뭔가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따뜻함에 대한 갈증 같은 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면서 동료들이 하나둘 변해가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가장 충격적인 건 옥사나였습니다. 그렇게 까칠하고 한국을 무시하던 애가 갑자기 한국 요리를 배우겠다는 거예요. 김치찌개 만드는 법 좀 알려달라고 이진수 중령한테 부탁하더군요. 정말 의외였어요. 처음엔 한국 음식 냄새만 맡아도 코를 찌푸리던 애가 말이에요. 나탈리아는 더 심했습니다. 아예 한국어 공부를 시작한 거예요. 틈날 때마다 한국어 책을 들고 다니면서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말들을 연습하더군요. 발음이 엉망이었는데도 정말 열심히 했어요. 나탈리아, 너 왜 이렇게 열심히 해? 물어봤더니 한국 사람들하고 대화하고 싶어서라고 하더군요. 저는 오히려 더 경계심이 들었어요. 쟤들 완전히 넘어간 거 아니야? 하는 생각이 들면서 혼자만 뒤처지는 기분이었거든요. 동료들이 변하는 모습을 보면서 질투와 불안감이 동시에 들었어요. 뭔가 저만 혼자 고집부리고 있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장애물 훈련 중에 발목을 삐끗하는 사고가 났어요. 별거 아닌 부상이었는데 이진수 중령이 완전히 난리가 났더군요. 병원에 가야 합니다 하면서 바로 차를 불러서 데려갔어요. 러시아였다면 좀 참아라. 군인이 그것도 못 참나 하고 끝났을 텐데 말이에요. 병원에서도 정말 놀랐어요. 의사 선생님이 엑스레이까지 찍어보고 정말 꼼꼼하게 진료해 주시더군요. 이진수 중령은 계속 옆에서 통역해주면서 걱정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많이 아프세요? 괜찮으세요?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이런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 당황스러웠어요. 병원에서 나오는 길에 이진수 중령이 말했어요. 나타샤 씨가 다치면 저희가 러시아에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여러분은 소중한 손님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뭉클했어요. 진짜 걱정해주는 마음이 느껴졌거든요. 러시아에서는 상관이 부하 걱정을 이렇게까지 해주지 않아요. 며칠 후 이진수 중령이 또 제안을 했어요. 서울 구경 한번 해보시겠어요? 주말에 시간 있으시면 안내해드릴게요. 동료들은 당연히 좋다고 했고 저도 어쩔 수 없이 따라가게 됐어요. 사실 조금 궁금하기도 했거든요. 서울이 정말 어떤 곳인지 말이에요. 지하철을 처음 타봤는데 모스크바 지하철보다 훨씬 깨끗하고 현대적이었어요. 사람들도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서 기다리고 서로 배려하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노인분이 오시면 자리를 양보하고 임산부한테는 먼저 배려하고 한국 사람들 진짜 예의 바르네 하는 생각이 절로 들었어요. 명동에서 떡볶이, 호떡을 처음 먹어봤는데 맛이 정말 독특하고 맛있었어요. 이진수 중령이 매우면 말씀하세요 하면서 계속 신경 써주더군요. 저녁에는 한강에 갔어요. 강변에 앉아서 치킨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정말 평화로웠습니다. 그때 이진수 중령이 말했어요. 군인이 아닌 당신들의 모습도 알고 싶어요. 러시아에서는 어떻게 지내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 마음이 열리는 기분이었어요. 동료들이 왜 한국에 빠져드는지 조금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따뜻함을 느껴본 적이 없었거든요. 3개월째 되던 어느 날 이진수 중령 부모님이 다시 저희를 초대해 주셨어요. 이번엔 추석이라는 한국의 큰 명절이라고 하더군요. 가족들이 모두 모인다고 해서 좀 부담스러웠는데 막상 가보니까 정말 따뜻한 분위기였어요. 집 안가득 음식 냄새가 나고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거든요.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계셨는데 우리를 보시더니 엄청 반가워 하시더군요. 특히 할아버지가 저희 손을 꼭 잡으시면서 눈물을 글썽이셨어요. 이진수 중령이 통역해주기를 6.25 참전 용사라고 하시면서 러시아도 이제 우리 친구, 전쟁은 끝났어요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쟁 때 적이었던 나라 사람한테 이런 말을 하시다니 정말 놀라웠어요.
어머니는 또 상상을 초월하는 음식을 준비해 주셨어요. 송편, 전, 갈비찜, 나물 반찬까지 한 상 가득 차려놓고 많이 드세요. 우리 딸들 하시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어요. 시베리아에서 자란 저한테는 너무 따뜻하고 낯선 말이었거든요. 친딸한테도 이렇게 따뜻하게 대해주지 않는 러시아 어머니들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이진수 중령 여동생도 처음 만났는데 대학생이더군요. 러시아에 엄청 관심이 많다면서 이것저것 물어보더라고요. 러시아 겨울은 정말 영하 40도까지 내려가요? 보드카는 매일 마셔요? 곰이 길거리에 나와요? 정말 순진한 질문들이었지만 진짜 궁금해하는 게 느껴졌어요. 저희가 러시아 전통 춤을 보여드렸더니 박수를 치면서 좋아하시더군요. 할머니가 우리도 강강술래 보여줄게요 하시면서 온 가족이 손을 잡고 돌면서 노래를 부르시는 거예요. 옥사나와 나탈리아도 신기해하면서 따라했어요. 언어는 달라도 마음은 통하는구나 싶었어요. 식사 후에 온 가족이 사진을 찍는데 저희도 함께 찍자고 하시더군요. 이제 진짜 가족이에요 하시면서 저희를 가운데 세우고 사진을 찍었어요. 옥사나가 저한테 속삭였어요. 나타샤, 여기 사람들 진짜 다른 것 같아. 우리를 진짜 가족처럼 대해줘.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이런 가족의 온기를 느껴본 적이 없었거든요. 러시아에서는 가족끼리도 이렇게 다정하게 지내지 않아요. 특히 시베리아 사람들은 감정 표현을 잘 안 하거든요. 하지만 여기서는 서로 안아주고 웃고 정말 자연스럽게 사랑을 표현하더군요. 집에 돌아오는 길에 이진수 중령이 말했어요. 부모님이 정말 좋아하세요. 다음엔 더 자주 오세요. 우리 집 문은 언제나 열려 있어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정말 따뜻해졌어요. 러시아에서는 이런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외국인을 진짜 가족처럼 대해주다니. 그날 밤 숙소에서 동료들과 진지한 이야기를 나눴어요. 나탈리아가 먼저 말했습니다. 나 정말 여기서 계속 살고 싶어. 옥사나도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러시아 돌아가면 다시 차가운 일상이잖아. 여기가 훨씬 좋아. 저도 마음속으론 비슷한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한국에서 진짜 제 자신을 찾은 것 같았거든요. 6개월 파견 기간이 끝나갈 무렵 마음이 정말 복잡했어요. 돌아가기 싫다는 생각이 확실해졌거든요. 하지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러시아로 돌아가서 다시 차가운 일상으로 돌아간다는 게 상상이 안 됐어요. 여기서 느낀 따뜻함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주가 되자 이진수 중령이 저를 따로 불렀어요. 카페에 앉아서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누자고 하더군요. 나타샤 씨, 솔직한 마음을 말씀해 주세요. 한국에서의 6개월이 어떠셨나요? 그 순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눈물이 핑 돌면서 진짜 마음을 털어놨습니다. 중령님, 저 러시아로 돌아가기 싫어요. 이진수 중령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요? 왜요? 저는 솔직하게 다 말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제가 그냥 군인 나타샤였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한 사람으로 존중받았거든요. 가족의 온기도 느꼈고 진짜 행복했어요. 이진수 중령이 진지하게 들어주더군요. 그러더니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그렇다면 한국에 남는 방법을 찾아보시겠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뛰었어요. 정말 그럴 수 있나요? 물론 쉽지는 않겠지만 방법은 있을 거예요. 동료들도 비슷한 마음이었어요. 옥사나는 아예 대놓고 말했습니다. 나 한국 시민권 따고 싶어. 여기서 결혼해서 살고 싶다고. 나탈리아도 한국어 더 배워서 한국 회사에 취직하고 싶어라고 했어요. 5명 중 4명이 한국에 남고 싶어 했습니다. 이진수 중령이 여러 방법을 알아봐 주었어요. 한국어 연수 프로그램 참여, 문화교류 활동, 그리고 장기 체류 비자 신청까지. 시간은 걸리겠지만 여러분이 정말 원한다면 도와드릴게요라고 약속해 주었어요. 몇 달 후 정말 기적이 일어났어요. 한러 문화교류 프로그램에 선발된 거예요.
1년 더 한국에 머물면서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배울 수 있게 됐습니다. 그때 이진수 중령이 저한테 고백을 했어요. 나타샤 씨, 저도 솔직히 말하면 당신이 떠나는 게 싫었어요. 처음엔 그냥 업무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정말 소중한 사람이 되었거든요. 함께 있으면 편안하고 행복해요. 그 말을 듣고 저도 제 마음을 알게 됐어요. 이진수 중령을 그냥 동료가 아닌 특별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걸 말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중령님이 없었다면 한국을 이렇게 좋아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습니다. 사랑이라는 감정이 이런 거구나 싶었어요. 따뜻하고 포근하고 안전한 느낌 말이에요. 1년 후 이진수 중령이 정식으로 프러포즈를 했어요. 한강에서 반지를 꺼내면서 나타샤, 나와 결혼해 주겠어요? 한국에서 새로운 가족을 만들어요라고 했어요. 저는 눈물을 흘리면서 네. 라고 대답했습니다. 동료들도 각자의 길을 찾았어요. 옥사나는 한국 남자와 결혼했고 나탈리아는 한국 회사에 취직했어요. 모두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된 거죠. 러시아로 돌아간 건 한 명뿐이었어요. 결혼 준비를 하면서 두 나라의 전통을 모두 지키기로 했어요. 먼저 한국에서 전통 혼례를 올리고 나중에 러시아에서 정교회 결혼식을 하기로 했거든요. 진수 씨의 부모님이 우리 딸 고향 예식도 꼭 해야지라고 하시더군요. 정말 감동이었어요. 한국 전통 혼례는 정말 아름다웠어요. 한복을 입고 패백 드리는 모습을 보니까 제가 진짜 한국 며느리가 된 기분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이제 진짜 우리 딸이네. 라고 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더군요. 저도 덩달아 울었어요. 이런 가족이 생긴다는 게 꿈만 같았거든요. 러시아에서 하는 결혼식도 뜻깊었어요. 제 부모님도 진수를 정말 좋아했어요. 특히 아버지가 사위복이 있다면서 진수를 아들처럼 대해주시더군요. 진수도 러시아 전통을 배우려고 정말 열심히 했어요. 보드카 마시는 법부터 러시아 인사법까지 다 익혔어요. 신혼생활을 시작하면서 가장 좋았던 건 두 나라 문화를 섞어서 사는 거였어요. 아침엔 한국식 된장찌개 먹고 저녁엔 러시아식 보르시 끓여 먹고 진수가 러시아 요리를 정말 좋아했어요. 나타샤 요리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 라고 하더군요. 1년 후에 임신 소식을 알게 됐어요. 아이 이름을 뭘로 지을까 고민하다가 진수가 제안했어요. 하늘이 어때요? 하늘은 러시아와 한국을 연결해주잖아요. 정말 좋은 이름이라고 생각했어요. 국경도 없고 차별도 없는 하늘처럼 우리 아이도 자라기를 바랐거든요. 둘째가 태어났을 때는 평온이라고 지었어요. 한국어로는 평온, 러시아어로는 스포코이스트비에. 두 나라가 평화롭게 지내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어요. 아이들이 자라면서 두 나라 언어를 모두 쓰면서 이야기를 해줬어요. 집에서는 러시아어, 밖에서는 한국어를 쓰면서 계속 말을 걸어줬죠. 저는 그렇게 진수와 함께 한러 문화교류 재단을 만들었어요. 저희 같은 국제결혼 부부들을 도와주고 두 나라 청소년들이 서로 교류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이었어요. 정말 보람 있는 일이었습니다. 저희가 겪었던 문화적 어려움을 다른 사람들은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었거든요. 특히 러시아에서 한국으로 오는 여성들을 도와주는 일에 집중했어요. 언어 교육부터 생활 적응까지 모든 걸 지원했습니다. 저도 처음엔 한국이 싫었는데 지금은 이곳이 제2의 조국이에요. 라고 말해주면 모두들 놀라더군요. 저희 이야기가 언론에 소개되면서 한러 관계 개선의 상징이 됐어요. 두 나라 대사관에서도 초청해서 강연을 해달라고 했어요. 사랑에는 국경이 없다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정말 뿌듯했어요. 진수는 한러 군사교류 담당관이 되었고 저는 문화교류 전문가가 됐어요. 두 나라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게 된 거죠. 처음에 한국을 무시했던 제가 이렇게 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지금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한국 시민권도 취득했고 이름도 김나타샤로 바꿨습니다. 하늘이와 평온이는 무럭무럭 자라
이제 조금씩 말을 할 수 있어요. 두 아이 모두 러시아어와 한국어를 조금씩 하는 게 정말 자랑스럽고 너무 예뻐요. 저희가 운영하는 할러 평화재단은 이제 두 나라에서 인정받는 단체가 됐어요. 100명 이상의 청소년들이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참여해요. 러시아 학생들이 한국에 와서 한국이 이렇게 좋은 나라인 줄 몰랐어요 라고 말할 때마다 보람을 느껴요. 옥사나와 나탈리아도 각각 한국에서 잘 살고 있어요. 옥사나는 한 아이의 엄마가 됐고 나탈리아는 한국 회사에서 취직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죠. 가끔 만나서 우리 정말 잘 선택했지? 라고 이야기해요. 모두들 한국에 온 걸 후회하지 않아요. 제가 러시아에서 온 후배들한테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선입견을 버리고 마음을 열어보세요. 한국은 정말 아름다운 나라예요. 처음엔 믿지 않던 애들도 시간이 지나면 저와 같은 말을 하게 돼요. 한국의 매력을 느끼게 되거든요. 진수는 한러 군사협력 분야에서는 최고 전문가로 인정받고 있어요. 저도 문화교류 분야에서 여러 상을 받았어요. 두 나라 정부에서 평화의 사도라고 불러주세요. 정말 영광스러워요. 요즘 저희 재단에 러시아 여성들이 많이 찾아와요. 나타샤 선생님처럼 한국에서 성공하고 싶어요라고 해요. 그럴 때마다 제 경험을 나눠줘요. 한국은 노력하는 사람에게 기회를 주는 나라예요. 포기하지 마세요. 두 나라의 문화를 모두 이해하는 아이로 키우기 위해 러시아도 왔다 갔다 하며 접해볼 생각이에요. 진수와 저는 이제 한러 관계 개선의 상징적인 부부가 됐어요. 이제 저도 러시아보다 한국이 더 편해요. 김치도 보르시만큼 좋아하고 한국 드라마도 러시아 영화만큼 재밌어요. 정말 한국 사람이 된 기분이에요. 가끔 시베리아에서 자라던 어린 시절을 생각해요. 그때는 이런 삶을 살게 될 줄 꿈에도 몰랐어요. 한국에서 가족을 이루고 평화를 위해 일하게 될 줄은 말이에요. 인생은 정말 예측할 수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이 가장 행복해요. 한국 파견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찾게 된 나타샤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사연은 어떠셨나요?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이 넘치는 하루 되세요.